안녕하세요, 이문뚱TV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내리막길 또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절망하여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그 실패를 통한 교훈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2021년 현재 31살의 저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 인정하는 아주 큰 인생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성공이라 함은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지금 당장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공은 아니지만, 제가 이룬 것은 그것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그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전 세계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만의 성공 기본기를 공유하여 여러분들도 강인한 정신력과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담았습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지만 요약해서 5가지 방법만 소개해 드릴게요. 환경 리모델링, 정신 트레이닝, 습관 만들기, 독서하기, 생각하고 메모하기, 이렇게 5가지를 통하여 변화된 제 삶을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환경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공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철거입니다. 내부에 자리 잡혀 있던 노후된 구조물들과 가구들과 불필요한 부분들 모두를 말끔하게 없애는 작업이죠. 철거를 한 후에 비로소 예쁘게 디자인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채워 넣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해가 되는 곰팡이 같은 주변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 내 마음속에서 불필요하게 공간만 차지하고 있던 낡고 노후된 정신과 생각들, 그 모두를 2014년도 저의 터닝포인트 시점에 모두 다 폐기 처분을 시켰습니다. 박수! 그렇게 환경 리모델링의 첫 단추인 철거를 마무리한 후 새하얀 긴 도화지 위에 진짜 저의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갔죠. 이렇게 제 인생을 바꾸는 셀프 라이프 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공사 중 2번째 정신 트레이닝과 3번째 습관 만들기 공사를 동시에 묶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정신 트레이닝이란 육체를 단련해서 얻는 육체적인 그런 근력이 있듯이, 정신을 단련해서 얻는 정신적 근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누구나 공감하는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이거에 빗대서 저의 이제 옛날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딱 7년 전 24살 전까지는 매일 작심삼일만 일삼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항상 일은 일대로 벌리고 그럴듯한 생각으로 결심과 도전을 밥 먹듯이 하고 3일도 못 가서 포기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죠. 이러한 좋지 못한 버릇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 스스로를 실패만 일삼는 그런 무능한 사람으로 인지시켰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저의 인생에 갈피를 못 잡고 매일 돈과 사람에 이끌리며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결국 저는 교도소라는 곳에 한번 수감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치도록 참담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싶고 앞으로의 삶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주말이 껴있다 보니 적견도 없고 신세 한탄만 하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여자친구가 첫 적견을 왔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한 3분 정도는 정말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짧디 짧은 9분의 적견의 시간이 끝나고 그때 방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야겠다. 나가서 새 삶을 살아야겠다. 여자친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떳떳하게 살 거다. 수많은 결심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전 늘 결심만 하고 3일도 못 가서 맨날 포기만 해왔던 그런 패배자라서 또 포기할 게 분명하고 내 사람도 못 지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정말 진심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저에 대한 셀프 진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초가 모든 일을 작심삼일로 끝내는 책임감 없는 제 나약한 정신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곳 깜빵까지 왔다는 문제점을 찾았고, 그 즉시 교도소라는 시스템 내에서 저를 훈련할 수 있는 저만의 솔루션을 만들었죠. 그중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정신 트레이닝이 이불깨기와 달리기, 독서하기, 글쓰기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이불깨기는 원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일 지속할 수 있었고, 달리기와 독서와 글쓰기는 제가 스스로 매일매일 3일의 벽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중 정신 트레이닝으로 제일 좋았던 것은 달리기였습니다. 교도소에는 하루에 30분씩 운동장에 나가서 콧바람 좀 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120kg였던 때에 수감됐던 터라 처음엔 목표를 10바퀴 잡고 뛰었는데 그거 조금 뛰었다고 숨을 헐떡헐떡
느꼈습니다. 참고로 운동장이 좀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온몸에 알이 배겼고 역시 포기의 유혹이 절 지나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몸에 알 배겼으니까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하면 몸이 더 안 좋아져. 오늘 쉬어서 회복하고 내일 하면 되지. 원래 저는 거기서 100%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자신에게 절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가서 팀으로써 절 유혹하던 포기를 짓밟고 그날 제 자신을 처음으로 이겨봤습니다. 너무 짜릿하고 제 스스로가 대견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또 실감했습니다.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되는 거구나 하고 계속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저는 30분 내내 몇십 바퀴를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담당 주인님이 저에게만 운동 시간을 30분을 더 주기도 하였습니다. 체력이 쌓여서 그렇게 뛸 수 있기는 했겠지만 결국 달리기를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적인 근력이 성장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는 제가 계획한 일들을 반드시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스트롱. 그리고 5개월 뒤 저는 집행유예로 출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96kg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이기고 나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다이어트까지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쪘어요. 어쨌든 각자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큰 불을 맞이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오래 달리기가 제게 제일 좋은 시드가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작심삼일의 벽을 깨트리는 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정신적 근력을 쌓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수행해 나갈 때에 주변에서는 항상 안돼를 외치지만 제일 큰 안돼를 외치는 거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정신적인 근력이 없다면 그런 나를 상대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도 많이 해본 놈이 더 잘 싸운다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기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버릇은 오랫동안 반복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이므로 내 의식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지만 습관은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서 만들어지는 행동 방식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정신의 근력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내 의식과 다르게 생기는 버릇이 아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드립니다. 네 번째로 독서하기입니다. 저는 생긴 거랑 다르게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어렸을 적 아버지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게 해주셨고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성경을 읽고 외우고 쓰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참 싫었는데 제가 살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참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삼국지, 초한지, 손자병법, 명심보감, 이소부화,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 그리고 위인전들 그런 수많은 책과 만화, 비디오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해주셨고 제 생일 때도 책만 선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읽은 책들이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지는 않긴 해요. 그러나 그때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교육 방침들은 제가 책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된 제가 오래된 옛 친구 책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고 책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시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열정 넘치는 노가다꾼이죠. 하지만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은 육체적인 노동력을 기반으로 체력을 쓰며 머리도 쓰지 않고 노가다판을 누비고 있는 저는 책이라는 지혜로운 친구에게 머리 쓰는 일을 완벽하게 아웃소싱 했습니다. 책에게 참 고마운 것은 뭐냐면요,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가들과 재벌들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더 좋은 친구들을 저의 멘토로 만들어주고 그들과 또 경쟁하게 해줍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고 그들의 강인한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독가는 아니지만 책이 저를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시간 남을 때마다 들여다보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윌라 오디오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귀로 그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독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좋은 결과를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베스트 프렌드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친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 가치를 올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이라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이 친구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럭키.
마지막으로 5번째, 상상하고 메모하기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좀 좋아하다 보니 상상력이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책이라는 친구 덕에 저는 늘 고 정주영 회장님과 누가 더 안 되는 건 없다를 증명해내는지 악바리로 경쟁을 합니다. 물론 상상으로요. 빌 게이츠에게 일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듣습니다. 상상으로요. 데일 카네기의 별장에 놀러가서 인생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참 재밌죠. 제 마음속과 머릿속에는 늘 수없이 다양한 상상을 합니다. 누군가 이런 저의 생각들을 알게 된다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막상 이 상상력에서 늘 에너지를 얻고 자신감을 받습니다. 상상력에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자기 암시하여 나의 일에 적용한다면 정말 엄청난 영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여 학습하고 준비, 실행, 실패 이 과정을 계속 곱씹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상상하던 모습이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대신 절대로 상상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상상한 것을 현재 나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오르는 그 생각들, 상상을, 그 이어지는 상상들을 그때 메모를 다 해야 합니다. 에디슨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1879년에 발명된 백열전구 아닌가요? 하지만 에디슨은 이미 1876년에 축음기라는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장치인 녹음기의 원리를 제일 먼저 발명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1877년 지금의 전화기의 기본 원리인 탄소 송화기라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더 많은 걸 개발해냈죠.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게 만들어지기 전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남들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에디슨은 상상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상상의 힘입니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그런 상상력을 지지하지 않고 비웃기만 했을 뿐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소멸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메모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상상력을 절대 허황됐다고 하지 마시고 그 상상력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에디슨이니까요. 인중.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 일생일대를 걸쳐서 하는 대공사이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